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루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회사에서도 조금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잘 못 찍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제죠. 한국 코스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2000에서 3000피의 박스권에서 정말 오랫동안 재미없게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 역시나 이 주식의 특성이라는 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게 이 코스피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특히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코스피다 보니까 그런 주식의 특성을 더욱더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단 며칠의 구간, 그 구간을 갖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서 보통 장기 투자, 보유하는 전략을 잘 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죠. 맞는 말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있는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단기적으로 뭔가 접근하려고 하면 이런 큰 대세 상승장을 놓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긴 했지만 코스피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오르는 이런 큰 대세 상승장에서 저 역시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고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은 포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모를 다스려야 할지. 여러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사람의 특성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그리고 나와 아주 많은 차이를 갖고 있거나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보통 부러운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주 가깝게는 회사 동료가 되겠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 이 투자에 있어서 많은 격차를 내고 있으면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픈 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모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 혹은 다양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투자에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페이스를 잃게 되고, 페이스가 한번 꼬이면은 잘못된 투자 판단을 몇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투자 판단 같은 경우는 적게는 몇십 %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수익률의 차이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의 마인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포모와 관련돼서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략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운과 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모부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이런 시기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책에서 읽었었던, 배웠었던 내용들의 일부를 가져오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명확하게 운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을 예를 들었을 때 농구를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어떤 농구 선수와 게임을 한다고 하면 100번 했었을 때 100번 질 겁니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운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영역은 어떤 것이냐? 제가 어떤 유명한 주식 트레이더 혹은 펀드 매니저와 단기적으로 일주일 내에 누가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대결을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100번을 했었을 때 제가 더 많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이라는 거죠. 분명히 상대방은 유명한 트레이더 혹은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보다 더 전문성을, 이 주식 투자에서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을 비전문가인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식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투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운빨인데.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계열을 장기로 봤었을 땐 다릅니다. 이 운이 많이 작용하는 영역은 빈도수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느 정도 실력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는 그냥 운의 영역이야, 운이 좋으면은 많이 벌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실력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가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모래 해변에 성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이 지어지지가 않겠죠. 탄탄한 모래 해변이라는 게 있습니까? 완전히 방향성과 판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자꾸 이 모래사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탄탄한 집안으로 와서 이 집안에서 내가 뭔가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이나 기준점도 잘 못 잡고요.
내가 한 발짝이라도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완전히 다른 판에서 다르게 시작을 하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멀리 봤었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재무제표를 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회계에 대한 상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재무제표를 봤는데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회계 분석이 너무 잘 되더라. 오늘 내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래서 회계 분석이 어저께는 잘 안 됐었는데 오늘은 너무 잘 돼.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왜 말이 되지 않냐면 이 회계라는 영역은 엄연히 지식의 영역이고 그 지식은 습득하는 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회계 분석이 잘 됐다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고 말이 안 됩니다. 운이 좋아서 주식이 올랐다는 말이 되는데 운이 좋아서 재무제표를 환상적으로 분석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들은 실력으로서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식 투자는 운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실력의 영역, 예를 들어 운 7 기삼이라고 한다면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겠죠. 그렇다면 이 3의 과정에 집중을 하면서 이 7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뭐 크게 봤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포모가 오지 않으려면은 길게 봤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실력을 탄탄하게 다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포모가 오지 않게끔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 두 번째, 시계열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는 첫 번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모래사장에 성을 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무너진다 라는 것이죠. 길게 봤었을 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자꾸 운으로만 돈을 벌고, 길게 봤었을 때는 벌고 까먹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딱히 번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조금 재수가 좋으면 조금 더 번 거고 재수가 좀 나쁘면 좀 잃은 거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소액으로 했었을 때는 뭔가 돈이 벌리는 것 같지만 그 타이밍에서 착각에 빠지면서 조금 더 큰 돈을 투자하면서 까먹으니까 돈을 잃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과 하락의 비대칭성이 있는 것처럼요. 게다가 거기에 규모가 달라진다면 이 상승과 하락의 비대칭성과 돈의 규모로 인해서 손실은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큰 돈이 들어올 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돈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큰 돈이 돌아섰을 때가 의미 있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한 포인트처럼 오늘 하루 혹은 한 달 혹은 1년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략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계속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미 있게 뭔가 돈을 모아가는 시간, 예를 들어 1년에 한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쉽게 계산해서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내가 꾸준히 모으는데 그 활동을 20년을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1년에 5천만 원씩 10년이면 5억이니까 20년이면은 10억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뭐 2년차, 3년차 한 내 돈이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없을 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건 언제냐? 대략 그 중간쯤 약 10년이 지났었을 때, 그러면은 내 자산의 절반 이상, 대략 한 5억 이상이 들어간 상태일 거고, 내가 그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시계열로 뭔가 잘 했다면 분명히 그 자산도 어느 정도 불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10년이 되는 그 타이밍, 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게 돈을 모을 수 있는 20년의 기간 중 10년이 되는 중간 타이밍에서 아마 내 주식 계좌가 대략적으로 7억에서 8억 정도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바로 그 타이밍까지, 그 타이밍, 그 순간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10년 동안 잘해야 되는 거지, 당장 오늘 1년, 당장 내년 뭐 2, 3년 이렇게 잘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커스는 언제냐? 바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서 뜨거울 때, 이때가 아니라 이때는 조금 더 차갑고 냉정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때고, 우리가 정말 봐야 할 산은 언제냐? 쉽게 이야기해서 2036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초년생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략 2030년 중반까지 우리는 계속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요. 단 1년이 아니라요. 그러면은 그 다음 10년은 중요하지 않냐? 아닙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규모 있게 들어간 돈은 벌써 이 10년의 과정에서 7, 8억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년은 편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10년 동안 내가 잘해왔다면 그 경험 베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 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내 자산을 운영하면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했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나머지 10년도 분명히 뭐 이상한 짓거리 안 하면서 충분히 잘 굴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내 자산이 이미 7, 8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5천만 원은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 분산을 하면서 적당한 종목들에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미 규모가 내가 쌓아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돈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내가 이미 잘 갖춰놓은 이 포트폴리오에서 큰 대세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 반도체 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될까요? 이 기간에 있었던 그 폭발적인 상승이 앞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를 수는 있어도 최근에 있었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거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정말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정말 매력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탄탄하게 여러분들의 기본기와 여러분들만의 좋은 툴을 잘 갖춰나가는 그런 행위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포머를 잘 극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루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